네, 우선에 최정훈 군이 뭐 알고 먹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약 성분을 섭취한 상황인데 자, 혹시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최지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참 심각한 상황인데요. 최정훈 군이 이제 본인이 먹은 젤리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섭취했다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형법과 이제 마약류 관리법은 이제 마약류를 고의로 투약하거나 소지했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최정훈 군과 같이 전혀 모르고 섭취를 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입증의 문제인데요. 본인이 마약 성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이제 만약 입증이 부족하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도 복잡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르고 먹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파티 현장의 어떤 그런 정황들입니다. 함께 있었던 친구가 있다면은 그 친구들의 진술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최군이 젤리를 먹기 전에 야 이거 뭐냐, 이제 먹어도 되는 거 맞냐?라고 물었고 이제 그 제공했던 친구가 별다른 설명 없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했다는 상황을 증언을 해준다면 최군의 어떤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는 아주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증거로는 뭐 젤리 포장지와 인터넷 구매 내역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번 사건 경우처럼 마약류 성분을 암시하는 뭐 또 속어가 표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저 일반적인 청소년 시각에서는 단순히 야, 기분 좋은 간식 뭐 이런 정도로 오해할 만한 표현이었다. 이런 것이 입증이 된다면 뭐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이제 사건 발생 직후의 파티 사진, 뭐 동영상, 인터넷 구매할 당시 뭐 어떤 이제 SNS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이제 정황 증거로 활용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초기에 이런 증거들을 좀 빠짐없이 좀 유리한 증거들이 있다면 수집을 해서 경찰 조사에 적극적이고 좀 신속하게 제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최정훈 군이 고등학생, 그러니까 미성년자란 말이죠.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소년법에 적용을 받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정훈 군이 현재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년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법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처벌보다는 소년의 어떤 교화와 선도를 이제 우선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범행 당시 나이가 이제 만 19세 미만이고 또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보호 처분을 하는 게 뭐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최군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뭐 이런 보호 처분까지도 사실 받을 필요 없이 사건 자체가 불기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사 종결된다든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결국 이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초기에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처분의 어떤 수위라든지 방향이 막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뭐 최정훈 군은 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젤리를 먹었을 뿐이고 그렇죠. 이 젤리를 구매한 사람은 친구 이제 김진영 군인데 젤리를 구매한 김진영 군도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젤리를 직접 구매한 친구 이제 김진영 이 친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최정훈 군의 경우와 달리 이제 김진영 군은 본인이 SNS를 통해서 직접 구매를 했고 또 이제 비록 마약 성분임을 정확하게는 뭐 몰랐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김 군이 젤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약 성분을 암시하는 속어나 이런 문구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했다 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특히 이 마약류 관리법은 단순히 투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소지하고 있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런 건 다 이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네. 김진영 군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구매를 했고 또 친구들한테 뭐 제공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를 더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따라서 김 군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이 물건이 마약인지 전혀 몰랐다, 또 알 수도 없었다 이런 부분을 좀 입증을 해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는 김 군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김진영 군은 젤리를 구매를 해서 소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네. 단순 소지로만 처벌을 해야 될지 실제로
파티에서 친구들에게 먹어봐라 권유를 했으니까 이게 투약 교사 혐의로까지 진행될지 그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항상 이제 사무장님께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딱 주시는데요. 그렇죠. 항상. 예. 예, 이제 김진영 군이 이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사실은 이제 단순 소지조차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고의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했을 경우만 처벌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진영 군이 만약 젤리에 마약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뭐 의심이라도 좀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소지만 해도 마약류 관리법상 단순 소지죄에 해당을 하고요. 또 나아가서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먹으라고 권유를 하거나 파티에 좀 비치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투약을 유도한 행위까지 있었다면 이 행위는 투약에 대한 어떤 교사라든지 투약 권유로까지도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훨씬 더 이제 무거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 사례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SNS로 마약 젤리를 판매한 나쁜 사람, 네, 나쁜 사람. 아까 나쁜 놈. NOM, 네, 나쁜 놈. 마약 젤리를 불법 유통시킨 이 사람을 좀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마약 젤리를 SNS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판매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사실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 경찰청 통계를 보면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작년 대비 기준으로 통계 자료가 있는데 SNS를 통한 마약 거래 적발 건수가 40% 이상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큰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경찰과 이제 검찰에서도 이런 네. 부분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있고요. 단속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판매자가 인터넷상에서 미국산 어떤 수입 간식 또 해피베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일반 간식인 것처럼 사실 교묘하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마약 성분임을 숨기고 미성년자한테까지 이제 판매가 되었다. 이런 점은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참고로 이제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다가 이제 적발이 되면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고요. 특히 미성년자한테 판매를 했던 이제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사건의 판매자 역시도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추적을 통해 가지고 신원이 확보가 된다면 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미성년자 상대로 이제 한 범행이기 때문에 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10대 아이들도 SNS를 참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이런 SNS를 통해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일단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자, SNS를 통해서 구매를 한 만큼 그 불법 유통업자를 찾아내는 것도 참 쉽지는 않겠네요. 그죠? 네, 말씀드린 대로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자 추적과 처벌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SNS의 특성상 이제 익명성과 이제 비대면성이 강해가지고 판매자들이 사실 가짜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죠. 일정 기간 후에 계정을 삭제해버리거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신원을 특정해서 찾기도 어렵고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네. 더더욱 이제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SN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수사 협조 없이는 이제 수사도 지연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한 우리 경찰청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지난 4월에는 이제 가깝게는 우리 부산에서 네. 이제 미국 마약 단속국과 함께 이제 아태 지역 마약법 집행회의를 이제 공동으로 개최를 해가지고 이런 국제적인 마약 수사 공조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자의 어떤 추적이 어려운 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청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진영 군과 최정훈 군이 둘 다 고등학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형벌과는 별개로 또 학교 징계 처분이 또 내려질까 걱정이 되는데 그건 또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실제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우선 학교는 학생이 연루된 어떤 마약 사건이 있다면 학교의 어떤 규정 그리고 이제 교육 기본법 그리고 초등교육법 등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바로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요. 특히 학교는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예방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네. 엄격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여기서는 고의성 부분인데요. 앞서 이제 최정훈 군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인 줄 전혀 모르고 섭취했다.
이런 점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학교 측에서도 무거운 뭐 징계를 내리기보다는 경고 조치라든지 뭐 아니 생활 지도 차원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김진영 군처럼 직접 젤리를 구매해가지고 이제 제공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강력한 징계 처분이 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학교에서 내려지는 징계는 경찰 수사 결과랑은 또 별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학교의 어떤 징계 처분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 결과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자료가 이제 학교 측,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초기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또 이런 이제 수사 내용을 학교 측에도 전달을 해서 좀 부당하거나 이제 과도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학교의 징계 기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학교에서 징계 기준을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행위가 뭐 고의성이 있는지 네. 또는 이제 사안의 어떤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이번 사건처럼 이제 마약 관련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좀 가장 심각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무겁게는 뭐 퇴학이나 전학 처분까지도 김진영 학생의 경우에는 할 수 있고요. 아마 고의가 없었거나 이제 경미한 경우라면은 뭐 처분이 면제된다든지 봉사활동, 뭐 특별교육 이수와 같은 뭐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결국 이제 징계 처분 단계에서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 최정은 군의 어머니인 이수진 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아들인 최정은 군 같은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네. 거기다가 심각한 후유증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좀 홧김에 뭘 해야 되겠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참 화가 날 텐데요. 우선 최정훈 군의 어머니인 이수진 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 군이 이제 친구가 제공한 마약 성분이든 젤리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뭐 그렇다면 이제 이로 인한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 그리고 추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까지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젤리를 제공했던 친구였던 이제 김진영 이 친구가 마약 성분이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 좀 의심하고 있었던 정황까지도 밝혀진다면 이수진 씨는 김 군을 상대로 이제 불법 행위 책임을 묻고 뭐 치료비, 위자료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성년자인 김진영 군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그 이제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책임을 같이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예. 김지영 군이 이제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민법상 미성년자 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김 군이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를 제공해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다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인 최정훈 군의 이제 부모님은 이제 김 군의 부모님을 상대로 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법원은 이제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부모의 관리 감독을 좀 엄격하게 보고 있고요. 뭐 그런 내용이 인정이 된다면 상당 부분 책임을 함께 인정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요즘 우리 또 마약 범죄 대상이 점점 어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 네. 다룰 때마다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최근 이제 마약 범죄의 어떤 대상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최근 경찰청이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한 5년 동안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마약을 구매한 사람 중 한 90% 가까이가 20, 30대였다고 합니다. 와. 또 이제 10대 청소년들의 어떤 마약 범죄 비중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 이제 통계 자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SNS를 통한 이제 마약 범죄는 청소년들한테도 사실 또 쉽게도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간식이나 사탕과 같은 형태로 제공되니까 좀 청소년들도 뭐 마약인지 모르고 이제 무분별하게 섭취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서 네.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생긴 분쟁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약인지 모르고 젤리를 섭취한 최정훈 군의 또 그 엄마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먼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큰 충격을 좀 받으셨을 이수진 씨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드님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입니다.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아드님의 어떤 피해 상황을 철저히 기록을 하고 증거를 확보해가지고요. 법적으로도 좀 대응할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사건이 뭐 아드님의 잘못이나 뭐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아드님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변호사로서 응원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힘내셨으면 합니다.